안녕하세요. 성공과 취창업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 탐색을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생애 설계와 자기 경영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탐색해보고 직무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진로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생애 설계인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일은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될 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제자들을 보면 한 3년간 또는 5년간 하고 싶은 일 위해 준비를 합니다. 안 될 때 포기를 하고 다른 길을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목표가 안 되면 그 목표와 비슷한 거를 준비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행복한 겁니다. 실제로 요즘 청년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른바 열정페이를 감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정페이는 다 아시죠? 돈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열정페이도 중요하지만 열정페이를 잘못 이용하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우리 열정페이를 하고 싶은 일과 접목을 할 때만이 행복한 거죠. 그 어떤 세대보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단군일의 최대 스펙이라는 표현이 쓸 만큼 뛰어난 외국어 실력과 각종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요즘 청춘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해 철저히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목적이 없는 목표 설정, 정말 불행하죠. 목적이 없는 목표 설정, 우리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설계할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한평생 행복을 연구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그에 져서 몰입해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통제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몰두할 수 있다는 몰입감, 이 두 요소를 포함합니다. 통제감과 몰입. 자신을 통제하고 잘할 수 있으며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 내가 뭐를 좋아하고 뭐를 행복해 한다. 자신을 잘 아는 거, 또 하나는 자기 인식이 급선무입니다. 이제부터는 미래를 준비하는 나를 한번 찾아볼까요? 생애 주기. 생애 주기란 말 그대로 우리 삶에도 주기가 있죠. 그죠? 우리 삶에도 주기가 있습니다. 해마다 삶이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시기를 중심으로 우리도 주기가 있는데 생애 주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연령이 가장 중심이지만 인생 주요 사건 역시 중요한 고려 기준입니다. 우리 대체로 연령과 인생 사건을 기준으로 생애 주기를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인 접근입니다. 자, 그러면 생애
곡선을 그리는 방법은 첫째, 자신의 과거 출생과 유치원까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대학교 졸업 직장생활 시작 전, 마지막 직장생활, 각각의 생애 주기에서 행복했던 사건이나 상황, 경험들을 한 가지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생애 주기에서 불행했던 사건이나 상황, 경험들을 한 가지씩 생각해 봅니다. 각각의 사건이나 경험 등은 각 생애 주기에 자신에게 얼마나 행복하였는지를 판단한 후 그래프에 표시된 숫자를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표를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좀 더 볼게요. 그러면 생애 곡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신의 과거의 삶을 출생에서 유치원까지, 유치원에서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직장에서 과거 생애 5단계까지 보면 일단 제가 간단히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직장에서 해놓고 자, 행복했을 때, 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행복했을 때, 행복이 대학교 때는 좀 불행했고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 행복했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또 하나, 불행했던 게 많았다. 내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불행함이 많다가 중학교 때부터 불행함이 적었고 예? 직장 생활에서는 불행한 게 없고 불행한 게 없었다. 예? 이렇게 행복한 시간, 행복한 사건이고 시간. 나는 그래도 사건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여기와 관계없이 행복하게 살았다. 행복한 시간. 이렇게 자기 삶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 대체로 내가 행복하게 살았구나. 대체로 내가 행복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통계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럼 메슬로우 알죠? 메슬로의 5단계. 인간은 5단계 욕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생리적 욕구입니다. 메슬로우가 강조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예, 먹는 것, 입고 자는 것 해결되면 안전, 내가 좀 더 안전하게 지내고 싶다. 이제는 사랑과 어디에 소속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존중, 나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나를 좀 존중해 주자. 또 마지막으로 내가 했던 꿈을 실현해 보자. 저는 이 메슬로의 5단계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존중이라든지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걸 목표로 갖고 있거든요. 메슬로우의 5단계 이론은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아리의 창이라는 표현 참 좋은데요. 조아리의 윈도우 창 이론인데 우리는 단점을 줄이는 것보다 단점은 참 어렵죠, 줄이기가. 근데 누구나 단점은 갖고 있어요. 다 단점이 다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만날 때 여러분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장점을 보고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점을 늘리는 것에 신경 써야 성공합니다. 나는 못생겼어. 나는 키가 작아. 나는 머리가 안 좋아.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렇게 자기 단점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응? 나는 얼굴이 개성이 있어. 나는 남들보다 달리기도 잘해. 나는 감정이 뛰어나. 나는 판단 능력은 뛰어나. 이렇게 장점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점에 맞춰진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내 장점을 자꾸 키우려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우리 직장에서도 시키면 시킨 대로 이 업무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성공 못합니다. 교수님도 경찰관이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분야, 실종 찾기에 올인하고 그 부분을 키웠기 때문에 실종 수사의 최고가 되었고, 경찰도 승진도 했고, 또 거기에서 성공한 부분이 대학 교수로 왔잖아요. 자기 장점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몰두해야 하는 거죠. 자, 이 창은 제가 이제 좀 이따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어, 이 그림도 그림이지만 이 창은 자신이 알고 있고 타인도 인지하고 있는 영역, 오픈됐던 열린 창이다. 자신도 알고 타인도 아는 열린 창, 오픈. 자, 자신을 알고 있지만 타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창. 이게죠. 숨겨진 창. 자, 자신은 알 수 없으나 타인으로부터 잘 타인을 알고 있는 게 많죠. 그죠? 자신은 모르지만 타인을 알고 있는 블라인, 보이지 않는. 자신도 타인에게도 모르는 창이 있겠죠. 그죠?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보이는 창들 개발을 해야겠죠. 그죠? 또 안 보이는 부분도 필요하면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신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개발하고 자신의 장점을 키워야 되겠죠. 그죠? 스왓 분석이라는데, 자, 스왓 분석은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opportunity, 기회, threat, 위협 등의 S, W, O, T. 그래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이렇게 외부 환경, 내부 환경을 만들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결국 교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강점을, 나의 강점을 키워라. 그런 결과겠죠. 그죠? 한번 볼까요? 이런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환경이 있는데, 강점에서 기회가 왔다면 강점을 이용해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 위협이 왔다면 강점을 키워서 위협을 작게 만들고, 약점이 있다면 기회를 이용해서 약점을 보완하는 거죠. 또 위협이 있다면 약점을 보완해서 위협을 최소화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스왓 분석은 우리를 알고 너의 결론은 너의 장점을 너의 장점을 극대화해라. 교수님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뭐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하지만 교수님은 한 분야 내 장점인 나의 감성과 집중력과 끈기력과 포기하지 않는 것 수사 마인드로 실종 부분만 장점을 키우다 보니까 장점이 많아졌어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 이젠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점을 이제는 키우기 바랍니다. 성격 탐색하기. 인간의 성격은 다양한 모습을 띠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면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은 다양하다고 좋다요. 자, 메이저나 마이어스나 브릭스가 만든
형태의 개발 과정인데 MBTI, Type Indicator에서 MBTI 성격 유형 검사인데 바이오와 브릭스가 어, 즉 융의 성격 이론을 근거로 개발한 성격 검사입니다. 바이어스, 다음 브릭스, MB, TI, 인간 행동 다양성을 개인의 의식과 판단의 선호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도구인데 각 성격 유형은 가치에 의해서 동등하며 상황에 따라 더 쉽게 기능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성격 유형은 하나의 틀이며 역동적인 과정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격 유형은 선천적이고 후천적으로 발달도 합니다. 교수님도 성격이 아주 못되고 부족하고 다혈적이고 그랬는데 이게 직장 생활하고 환경과 가정을 하면서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발달합니다. 바뀝니다. 성격 유형론은 꼬리표를 다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죠. 라벨링이라고 그러죠. 주의할 점은 성격 유형 검사에 온라인으로 MBTI 유형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들은 늘 서로 다르다는 의견 대립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부딪히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우리는 서로 다르다. 이런 부분을 인정해 줘야 돼요. 성격에는 선천적인 선호 경향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성격 먼저 이해하기. 성격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달된 개인의 한 측면으로서 유전적인 부분도 있다.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기질과 환경의 영향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것도 만들어집니다. 타인과 구별되기 각 개인에게 고유성을 주는 특질로 지속성과 안정성을 주는 특징도 있습니다. 또 변화될 수 있으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매우 느리게 변화가 됩니다. 저 인간은 안 돼. 그 사람은 안 바뀔 거야. 아닙니다. 누구나 계기가 되면 바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패턴과 특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패턴과 특성은 개인의 삶에 대한 적응과 개인이 경험하는 만족과 불만족을 기시합니다. 자, 우리는 만족스러운 적응을 가져오는 성격의 특성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강의 처음과 끝 부분까지 우리는 장점을 키워라. 그리고 변화해라. 도전해라. 이거를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로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장점을 적성하고 강점, 즉 장점을 극대화해서 직업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직업 선택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성과 핵심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평소 관심도 좀 많이 갖고 취업 진로 지원처나 저와 함께 여러분하고 좀 많이 상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꿈과 이 꿈인 비전, 이 꿈을 세웠다면 끊임없이 여러분은 뭐하죠? 도전하기 바랍니다. 교수님이 강의할 때마다 칠판에 쓰는 게 있죠. 뭐죠? 도전하라. 그리고 또 쓰는 게 있죠. 뭐죠? 결코 뭐죠?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교수님은
끊임없이 교수님도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고 있고, 제 인생에 뭐든지 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도록 다 해왔습니다. 제 인생에 뭐가 없다? 포기가 없다. 여러분 저의 사랑스러운 지자입니다. 꿈을 갖고 도전하고 결코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과 기술, 특성과 인격을 널리 알리고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실력과 경험, 지적 수준을 갖춰야 되고, 전문 직업인으로 여러분 올바른 윤리, 또 직업정신과 장인적인 정신, 충분히 전문가로서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반드시 직무 탐색을 해서 결정이 난다면 여러분들은 방금 말한 대로 꿈을 갖고 도전하고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있다면 직무 점검표를 한번 만드십시오.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 내용은 뭐고, 필요하게 내가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갖춰야겠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 분야에 최소한 5년 이상은 노력해야 됩니다. 교수님은 실종 수사 과정에 16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최고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올인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공과 주창업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